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음식점이 요새 한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음식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쌀보다 빵을 많이 먹나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우즈베키스탄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저는 실크로드 아시나요, 여러분? 실크로드? 옛날에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건 교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교역이란 게 뭐냐면 교환하다. 그러니까 물건은 기브 앤 테이크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옷감, 비단이라고 하죠. 비단이나 뭐 향신료, 후추 이런 거를 많이 교류를 했었죠. 그 다음에 퍼퓸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실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도시들도 교역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우즈베키스탄 하면 사마르칸트, 부하라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이슬람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굉장히 예쁜 인상적인 도시들이 많다. 그리고 볼롭이란 음식이 유명해요. 우즈베키스탄 대표적인 음식, 쌀이랑 고기를 같이 볶아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빵 정 가운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탄두르빵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게 제 얼굴도 굉장히 큰 편인데 이 빵이 정말 커요. 빵이 굉장히 큰데 가운데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가장자리는 굉장히 두툼하고 또 무엇보다 이 빵 중앙에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문양이 툭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빵을 아직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샤슬릭이라는 고기가 유명해요. 샤슬릭은 양꼬치. 한국에서 보통 먹는 양꼬치는 중국 양꼬치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진짜 이 비주얼은 사실 중국 양꼬치보다는 우즈벡 양꼬치가 길쭉한 꼬챙이에 고기도 커요. 이게 저는 처음에 그냥 밀가루 빵이 나가면 뭔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가운데에다 뭔가 문양을 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도장 스탬프가 아니래요. 네, 단순한 스탬프가 아니고 이게 빵이 골고루는 여기저기 잘 익을 수 있도록 열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빵에 스탬프를 찍어주면서 그거를 화덕에다 구워서 지금 이 그림처럼 보이는 빵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도장의 이름이 체키치라는 이름이더라고요. 나무로도 만들고 동물의 뼈로도 만든다고 해요. 보니까 도장도 도장인데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문양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손으로 뭘 만든다 할 때 한국에서는요. 수작업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체키치. 이게 바로 체키치라는 도장인데요. 보니까 문양이 다양해요. 이게 지역, 로컬, 그리고 가문마다 다 고유한 문양이 다르다고 해요. 빵 만들기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거의 5살에서부터 6살까지 배워요? 남자들은 안 배우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남자들도 요리를 잘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문양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이 빵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스탬프, 문양 같은 걸 찍어서 만드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기와. 여러분 경복궁 가봤어요? 경복궁이나 이 한국 전통 가옥을 보시면요. 지붕의 끝에 보면요. 이걸 기와라고 해요. 기와 끝에 요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그런 도장이 여기 기와에도 있고 우리 한국 고유 떡에도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죠. 그리고 이게 다식이라는 건데요. 이런 다식이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떡이랑 한국 고유 디저트. 한옥 문에도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 이 한복은요. 언터처블을 말고요. 로열층, 그리고 킹, 왕족 입는 옷에 이렇게 또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의 이 스탬프와 한국에도 이런 음식들의 다양한 스탬프 문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 뭔가 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탬프를 찍음으로써 뭔가 자신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비슷한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몸에도 피부에도 나의 정체성을 새깁니다. 타투 있는 사람 있어요? 타투? 몸에 타투 있는 사람 손? 저는 타투가 없어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 한국에 일하러 올 때 타투 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 타투를 많이 하지만 티셔츠를 입었을 때
몸 밖으로 이 타투가 보이면 조금 이제 취직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좀 뭐 작은 귀여운 타투 정도는 괜찮은데 뭐 용문신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다거나 승천하다만 막 이무기 같은 것들이 막 그려져 있고 읽지도 못하는 한자 같은 거 막 새겨놓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위협적일 수 있다 싶어서 아직은 좀 타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은 타투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보면 타투를 한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뭔가 옛날에 판박이라고 껌 씹고 나면 나오는 그 스티커 있어요. 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안 떼지는 거, 그 떼타올로 막 밀어야지 밀리는 그 판박이 같은 것처럼 막 해놓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정체성의 확장이 우리 피부에 표현을 하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빵에 문양을 찍으면서 공동체와 이 신에게 의미를 또 전달했고, 현대인들은 이 피부에다 이 타투, 이 문양을 새기면서 내 자신에게 의미를 묻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잊지 않기 위한 문양인 거죠. 예전엔 문양이 어떤 가문을 말해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타투가 나의 이야기를 대신 해줍니다. 단 너무 많으면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뭐예요? 빵을 저렇게 화덕에다가 불을 피워서 빵을 굽는데 빵이 진짜 크지 않아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거대한 베이글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거를 한 끼에 저 빵을 다 먹나? 보통 우리가 세 끼 밥을 먹잖아요. 한 끼 식사에 다 먹는 건가요? 제가 또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 고기가 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먹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이라 돼지고기를 먹는 분들이 거의 없죠. 맞죠? 양고기랑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히 샤슬릭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완전 칼꼬챙이에 그냥 꽂혀서 나온단 말이죠. 저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먹어보고 싶고, 한국에서 파는 샤슬릭 얼마 정도 합니까, 여러분?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아, 샤슬릭이 보통 8,000원. 8,000원이면 혹시 꼬챙이 한 개 나오나요? 한 줄? 아니면은 뭐 한 3개, 4개 이렇게 나오나요? 고기가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우즈벡은 좀 독특한 게 말고기를 먹더라고요. 저는 말고기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제주도 가서 말을 보긴 했지만 말고기를 먹어보진 않았어요. 아, 말고기는 키르기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먹어요? 아, 진짜. 고래고기는 가끔 먹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비싸요. 그거는 먹기 위해 잡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물에 이제 낚여서 걸린 고기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래고기를 그 울산 장승포라고 고래고기로 유명했죠. 아무튼 이 샤슬릭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중국식 양꼬치 대신에 이 샤슬릭 먹어보면 또 새로운 양꼬치의 맛을 또 발견하지 않을까. 우리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또 연결점이 있습니다. 소련이 강제 이주 정책을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고, 현재도 고려인 공동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 17만 명 정도가 고려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아직까지 농업과 상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약 11만 명 정도 되는 고려인이 있고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계시고, 네, 오늘 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